어? 예쁘다. 난 철이 없었다. 소감이 어떠시죠? 숨이 안 쉬어져요.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 찍고 있어? 예. 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사실 학교 앞에서 전 붕어빵을 팔았어요. 철이 없었죠. 붕어빵이 좋아서 장사를 했다는 게. 어릴 때부터 난 철이 없었다. 타고난 낙천성과 긍정적인 성격으로 스스로를 럭키가이라고 생각했다. 대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1학년은 놀아도 된다는 선배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철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난 군대를 가야 했다. 입대 신청을 위해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마침 공군 모집 지원글이 올라와 있었다. 대한민국의 선진 병영을 몸소 경험할 수 있으면서도 군에 비해 낮은 훈련 강도와 자기개발 여건 보장, 그야말로 내가 원하던 군대였다. 144번 훈련병 정상엽. 그렇게 난 육군에 갔다. 잘못 들었습니다. 럭키가이라고 생각해서 지원 미달로 난 합격할 줄 알았다. 오히려 좋다. 가만히 있었는데 3개월의 이득 본 기분. 어느 날 체련실에서 매트가 높이 쌓여 있었다. 무료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찾은 새로운 도파민, 서전트. 점점 매트는 높이 쌓였고 포기하려고 한 순간 같이 내기를 하던 동기가 외쳤다. 쫄? 군대 가면 철든다는데 난 여전히 철이 없었다. 나는 그 순간 높이 도약했고 허리뼈 2, 3, 4, 5번 골절 판단을 받아 군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다. 저녁이 오면 군 병원 입원 시절은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알바 말고 사장의 입장으로 일을 해보고 싶었고 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한번 팔아보기로 결심했다. 오늘 첫날 기분이 어떠세요? 힘드네요. 2시부터 3시 이때가 가장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면 유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철없는 붕어빵이 끝난 후 그러나 난 생각보다 유명해지지 않았다. 그 후 성공적으로 장사를 마치고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에스테드 강연 모집이 올라왔다. 붕어빵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젠간 잊혀질 줄 알았던 그때 철없던 나를 꺼내서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볼 때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약속. 여러분은 겨울철 간식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저도 작년 겨울에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붕어빵이 떠오르는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작년 겨울 정문 근처에서 붕어빵 팔았던 철없는 붕어빵 사장 정상엽입니다. 혹시 여기서 제 붕어빵 드셔보신 분들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많이 계시네요. 제 붕어빵은 웨이팅이 1시간씩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강연에서는 제가 왜 붕어빵 장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와 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스테드의 주제가 나비효과인 만큼 저의 이야기도 크게 2번의 날갯짓을 통해 흘러가는데요. 저의 첫 번째 날갯짓은 2024년 4월 24일 군 입대를 하며 시작됩니다. 훈련소에 읽을 책 한 권을 사서 들고 가라는 제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저는 입대 하루 전 머리를 빡빡 밀고 홍대 영풍문고에 가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샀던 책 한 권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줬는데요. 그 책은 바로 자청이라는 작가의 역행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 자청은 본인이 어떻게 찐따 오타쿠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이의전략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의전략이란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매일 독서나 글쓰기를 한다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 위한 방법치고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무언가를 꾸준히 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을 읽은 시점은 이미 저의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군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군생활 동안 이 전략을 한번 실천해보기로 다짐하고 군생활 동안 약 120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삶의 태도와 가치관 등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저는 하나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좌우명은 좋아 보이는 건 다 따라한다. 단 나만의 방식으로. 저는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또 멋있어 보이는 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남에게 부러워 보이는 게 있으면 한 번씩은 따라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로 저에게 좋은지 또 안 좋은지 알 수도 있고, 저에게 없어서 남에게 부럽다고 생각하던 것이 제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가 군대에서 따라했던 동기 한 명이 있는데요. 저는 제 동기의 블로그 활용 방식을 따라 있었습니다. 제 동기는 자신만의 블로그 활용 방식을 인생 읽기라고 불렀었는데요. 인생 읽기란 간단하게 말해서 정주행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에 맞는 블로그를 한 명 선정해서 그 사람의 모든 글을 정주행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어느 한 블로거가 10년 동안 꾸준히 자신의 인사이트가 담긴 글을 블로그에 작성해왔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단 한 달이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사람의 모든 글을 읽는다면 그 사람의 10년치 인생을 한 달 만에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생 읽기의 취지가 좋아 보여서 이거를 한번 따라해 보겠다고 다짐하는데, 그때 군대에서 큰 사고를 당하면서 저의 두 번째 날갯짓이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대에서 허리뼈 4개가 부러졌습니다. 일하다가 다친 건 아니고 놀다가 다쳤는데, 혹시 제가 앞에서 인사할 때 했던 멘트 기억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철없는 붕어빵 사장 정상엽입니다. 인사에서도 소개했듯이 저는 아직 철이 많이 없습니다. 장난도 좋아하고 도전도 좋아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24년 4월 24일 21시 50분 저녁 점호가 끝난 후 저는 인생 읽기를 하기 위해서 싸지방 연등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는 싸지방 옆에 체력 단련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날 하필 체력 단련실 공사를 위해 매트가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철이 없던 저는 바로 제 동기와 후임들을 불러 모아서 서전트 내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매트를 쌓아 올리면서 점점 난이도를 올려갔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높이가 되어서 제가 포기하려고 한 순간 제 동기가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쫄? 그 순간 저는 바로 높이 도약했고 보이는 사진과 같이 허리로 떨어져서 밤 11시 간부님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그때 진단받은 저의 병명은 오른쪽 횡돌기 2, 3, 4, 5번 골절. 그리고 다음날 저는 들것에 실려 국군 홍천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허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달 동안 7kg가 빠졌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위기를 기회로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24시간 핸드폰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병원에 누워있는 이 한 달을 원래 하려고 했던 이 인생 읽기에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 한 20대 대학생 사업가의 블로그에 글을 정주행하게 되는데, 그때 창업에 관한 인상 깊은 글을 하나 읽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멋있는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너 이거 살래? 응 살래. 이게 돼야지. 무슨 플랫폼을 만들고 수수료가 어쩌고. 그렇게 이해관계, 이익관계가 얽히면 사업이 복잡해지고 레벨이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망해요.
멋있어 보이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군고구마라도 팔아보세요. 전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이 글을 읽은 저는 이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침대에서 이런 사고 과정을 거쳤는데요. 나의 저녁은 언제지? 2024년 10월 23일. 그때쯤이면 좀 추워지겠네? 추워지면 붕어빵? 붕어빵에서 붕어빵? 공릉에는 붕어빵 파는 곳이 없네? 그러면 내가 팔아보자. 이 생각을 해서 저는 바로 붕어빵 장사하는 법을 검색해봅니다. 검색을 해보니 붕어빵 장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이게 일종의 프랜차이즈라서 붕어빵 장사할 자리만 구한다면 재료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기계를 무료 대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릉동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장사할 자리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찾았던 곳은 바로 공릉역 앞에 있는 청학골이었는데요. 위치, 유동성, 편리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청학골은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냥 한번 막무가내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과기대 재학 중인 정상엽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혹시 이번 겨울 11월부터 12월까지 주차장 자리를 임대할 수 있을까요? 왜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 같나요? 우선 저는 붕어빵 장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임대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붕어빵은 언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했던 것은 제안이 아니라 구걸이었는데요. 제안은 상대방이 거절할 이유가 없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저처럼 그냥 해달라고 조르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 에피소드를 제 개인 블로그에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웃분 중 어느 한 분께서 조언을 남겨주셨어요. 붕어빵 장사를 하려면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사업 제안입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임대를 안 한다고 하면 이유를 물어봐서 업종이 싫은 것인지 임대료 조건이 안 맞는 것인지 확인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끝까지 거절당하면 그냥 다른 곳을 알아보면 그만입니다. 저는 이분의 조언을 듣고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도전은 실패하고 피드백이 된 바로 그 다음번 도전이구나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면서 총 12번의 거절 끝에 제가 장사했던 철없는 붕어빵 장사 자리 계약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어려움은 자리를 구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자리 계약을 시작하고 처음에 저를 응원해 주시던 부모님이 저희 저녁이 다가오고 진짜 붕어빵 장사를 제가 할 것 같자 저희 도전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에 고생할 아들이 걱정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저를 비난하고 협박하며 도전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붕어빵은 단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1년 군 생활 동안 책을 읽으면서 계획한 저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전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에서 이름을 철없는 붕어빵으로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걱정과는 다르게 저희 붕어빵은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한 달 매출은 900만 원이 넘었었고 제가 총 40일을 영업해가지고 순수익은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듯 제가 계획했던 붕어빵 장사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다양한 갈래로 가지를 뻗으며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장사가 끝나고 아시아경제의 어느 한 기자님께 인터뷰 요청이 와서 제 이야기가 이렇게 기사로 실리기도 했고요. 또 우연히 작년 겨울에 정해인 닮은 붕어빵 사장 릴스가 터지면서 유튜버 나선욱 씨에게 연락이 와서 같이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수동에 있는 어느 한 팝업 스토어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팝업 스토어도 다녀왔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저의 좌우명을 기억하시나요? 좋아 보이는 건 다 따라해. 여러분께서 제 강연이 좋아 보였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에도 붕어빵을 먹고 싶거든요. 제 강연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평소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한 번씩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철없는 정상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